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1학년도 신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방식 조절인데요. 인수분해 했을 때 결과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A값, B값, C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풀이법을 뭐 직접 인수분해할 수도 있고 좀 다른 방법도 있는데 뭐 직접 인수분해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제 고차식 인수분해한다 하면 이제 조립제법이 되겠죠. 이쪽에 이제 6에 이제 약수계 통해서 찾아야 되니까 우선 좀 1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1 처리해주면 1 되겠고 마이너스 5 처리되면 6 돼서 자 양수의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은 x 마이너스 1 또 다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제 뭐 a, b, c 값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a, b, c 더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뭐 마이너스 6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인수분해해서 좀 답을 해도 되는데요. 주어진 식을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11x 마이너스 6 이게 이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라고 했을 때 뭐 방정식을 좀 생각하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은 0이 근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이제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여기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됐습니까?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곧바로 이제 a 값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얻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 뭐 학습이 돼 있다면 뭐 거의 한눈에 곧바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보여드렸고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가면서 어떻게 풀까 이렇게 좀 그냥 그 답만 구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좀 어떻게 풀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복수수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특징인데요. 알파 알파바. 우리가 이제 뭐 알파라는 복수수를 a 플러스 bi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알파파 이런 것은 이제 a 마이너스 bi 이게 이제 켈레 복수수죠. 근데 이제 두 개의 결과가 같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 어차피 a는 같아지는데 b하고 마이너스 b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b 값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알파라는 것은 a 이렇게 생겼으니까 와 알파 자체는 애초부터 뭐였다 실수였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뭐 베타를 그러면 또 x 플러스 yi 이렇게 처리해주면 베타 바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베타 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알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뭐 베타는 이꼴 마이너스 베타 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베타 바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베타 바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호 바꾼 다음에 또 다시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i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결과가 또 이제 같아져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와 그러면 이번에는 또 x 값이 0 되는 이런 형태니까 뭐 베타라는 복수수 자체가 이제 yi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초부터 순호수였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한 결과가 문제에 좀 나와 있죠. 3 플러스 2i다 이렇게 좀 처리했던 얘기는 와우. 알파가 3이었고 베타가 뭐 2i였다 뭐 이런 결과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뭐 독특한 형태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뭐 켈레복수수 이런 걸 좀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2i분의 3 해주고 그 다음에 뭐 2i분의 3 했는데 뭐 켈레복수수 해주면 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좀 티가 잘 안 나나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계산하게 되면 뭐 숫자에서 뭐 4분의 9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가 있는데 또 i 제곱해서 또 마이너스가 사라지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4분의 9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뒤쪽에 연산은 뭐 그냥 이제 가볍게 좀 쓰면 되는 거니까 앞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파하고 알파바 이렇게 좀 같아질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타하고 마이너스 베타바가 같아질 때 그때 이제 알파는 실수였다 베타는 이제 순호수였다 이런 항목 됐죠? 그래서 각각 알파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 요 찾아가는 절차 부분들이 아주 좀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풀이해가면서 조금 흥미도 좀 느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쭉 주어져 있습니다.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런 얘기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근과 계수의 관계할 때 두 근의 합 절대값 값이 같고 부호가 같은
부호가 다른 이런 두 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 0이 되겠다. 뭐 이런 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 물론 이제 알파 베타 곱하면 0보다 작다. 이런 주어진 문장을 좀 정리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두 분의 합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0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겠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에서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해서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알파 베타 처리해 준 게 4k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4분의 3보다 작은 그런 형태가 답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정보들 얼마나 좀 정확하게 좀 다양한 형태까지 좀 학습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쭉 주어져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위쪽에 있는 식이 좀 독특하게 주어져 있는데요. 절대값이 일반적인 것보다 절대값 개수가 좀 많습니다. 뭐 절대값을 풀어가려면 마이너스 3분의 7 요게 0 되는 숫자죠. 절대값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이 있겠고, 절대값 0 되는 숫자를 딱 쓰게 되면 이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서 먼저 부호가 바뀌어가는 거죠. 각각 절대값이. 그래서 범위를 하나, 둘, 셋, 네 개의 범위로 좀 나눠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됩니다. 좀 개수가 좀 너무 많죠. 요거 뭐 시간 좀 너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래쪽 걸 먼저 풀게 되면요. x 인수분해는 뭐 고발해서 쓰죠 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 2, 4, 8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니까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려면 이제 두 식을 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요 앞쪽에 있는 요 범위에 있는 식들 좀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아예 이제 정수를 좀 직접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을 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0, 아이고, 이것도 제법 되는데요. 3, 4, 아이고, 조사 개수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데요. 뭐 답은 그럼 뭐 5, 6, 7에서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좀 대입을 해서 좀 알아보는 게 그래도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좀 시간을 좀 절약해 갈 수 있는 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을 주어진 위쪽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요. 계산 결과 자체가 마이너스 1에 1 되겠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되는가요? 그러면 플러스 7 되겠고,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 3 이렇게 해서 뭐 이쪽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뭐 더하기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0에다가 마이너스 5에 5에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여기가 좀 3이 좀 더 늘어나는 거겠죠?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에 4 되겠고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성립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쭉 다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여긴 1 늘어나겠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3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7 되겠죠. 그 다음에 3 이렇게 처리되니까 성립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1 대입해주면 여기 이제 2가 되겠고 여기는 뭐 계산 숫자가 뭐 3, 4, 5 이렇게 좀 동시에 빨리빨리 좀 쓰면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해주기는 마이너스 1 됐다가 1 됐다가 2 대입하면은 2씩 늘어나니까 1, 3, 5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1을 대입해주게 되면 10 되는 거니까 여기가 10, 13, 16 그 다음에 3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요? 3 들어가면 19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런 형태 뒤에는 계속 더하기 3 이런 모양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 식을 좀 빨리빨리 좀 처리해 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모두 다 성립합니다.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x의 개수 부분들을 좀 잘 살피면 되겠죠. 1, 2 근데 여기는 합이 3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x의 증가폭이 좌우가 똑같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 번이면 양수가 되면 계속 양수가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돼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만족하는 개수가 이제 6개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이 부분들이 훨씬 좀 계산상 빠른 것 같습니다. 됐죠? 뭐 규칙적으로 쭉 차곡차곡 대입해 가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줄씩 계산해도 되지만 쭉 계산 이렇게 좀 써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속도를 좀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 좀 제한 시간 내에 좀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뭐 범위 나눠서 풀이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좀 학습을 좀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이제 뭐 평상시 연습할 때 연습장에다 펴놓고 연습을 쭉 한번 해보면 나름 좀 실력 향상에는 보탬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전 문제에서 풀이할 때는 제가 좀 제시한 방법 이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 시작합니다. 다음 식의 백수를
4차식인데도 어이구 완전 제곱 형태의 4차식이네요. 와 나눴을 때 이 나머지 주어져 있습니다. 뭐 그러면 fx라는 것을 이제 x-2의 4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뭐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뭐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당연히 뭐 생길 수가 있겠죠. 3차. 자 근데 뭐 2차로 이렇게 나눴다. 이걸 좀 어떻게 들으냐? 근데 이제 이게 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또 나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 좀 미리 좀 나누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x-2의 제곱이게 되면 1, 마이너스 4,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개수가 이렇게 되겠죠. 2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 마이너스 8, 8 이렇게 되겠고 빼면 8에다가 마이너스 9 처리되겠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8이 되는데 숫자가 좀 커지는데요. 48 마이너스 32에다가 32 이렇게 좀 쓰게 되게 되면 여기가 더하기가 되면서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3이 되는 거예요? 빼게 되면서 마이너스 36 처리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이거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x-2의 제곱 qx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여기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이게 x-2의 제곱에다가 2x 플러스 8에다가 23x 마이너스 36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제 x- 이게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요. x-2의 제곱에다가 x-2의 제곱 qx의 2x 플러스 8 처리해주고 23x 마이너스 36 이렇게 처리되겠다. 이제 식변형에 해당하는 거죠. 식변형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rx라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23. 근데 숫자가 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자 이렇게 식을 좀 써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x-3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제 3을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3 대입해주면 69가 되는 건가요? 69에서 36을 빼는 그런 내용. 그러면은 정답 33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뭐 식변형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물어본 거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평상시에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와우 겁을 뭐 엄청 주는데요. 그죠? 이렇게 식변형 해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목 튀어나가서 최종적으로 정리 이렇게 좀 해가는 부분들이니까 뭐 충분히 우리가 봤던 문제 유형인데 차수를 좀 높여가지고 새로운 유형처럼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올 때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계속 좀 커가지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형태가 되는데 확실하게 좀 이론 형태에서 우리가 좀 평상시에 좀 이렇게 식변형에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이런 인식이 확실하게 좀 잘 입고 있는 상태에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두려움 없이 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좀 말씀드렸다시피 개수 부분들이 이렇게 좀 크고 그러면은 왠지 풀어도 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당황할 수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이론 학습 확실하게 해서 문제 풀이법 자체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연립부등식 주어져 있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네요. 순수상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 조금은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a-2에 x 처리해주겠고 이항시켜서 10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3 크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x가 빠졌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좀 문제 보기를 좀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작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부등호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게 되면 공통 부분 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좀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대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 00을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x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0을 대입해주니까 3x 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x 값은 약분해 가면서 마이너스 5보다 크다, x 값은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좀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같은 방향이 되다 보면 이제 당연히 공통 부분 생기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도록 이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존재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자, 니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3x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 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x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다 처리되겠고 x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되겠죠. 요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0 처리해 주겠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통 부분이 안 생기는 거죠. 요 부분들이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는 니은 부분 이런 형태를 좀 찾아가면 되겠군요. 다음에는요 1 마이너스 4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x 10보다 작다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x 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x는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되겠고 x 값은 또 마이너스 5보다 좀 작다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공통부분 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해가 존재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좀 답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6을 대입하면 6 마이너스 2 이거 이제 디귿 좀 처리해 준 거고요. 6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4x 1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x 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x값이 이제 2분의 5보다 작다, x값이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수직점 했을 때 공통부분 안 생기죠? 공통부분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니은 리을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이론이 나온 건 아닌데 4개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건 좀 이제 시간 싸움에 조금 신경 써가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특별하게 좀 더 없죠. 뭐 숫자들을 좀 일일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좀 어쨌든 이제 계산 자체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데 집중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4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오호.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해달라 라고 돼 있는데 주어진 부분들이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는 스타일이군요. 이게 근데 좀 학습이 좀 잘 돼 있어서 x 4제곱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면 좋은데 이게 좀 보일까요?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완전 제곱식을 좀 정리해 갈 때 a 플러스 b 뭐 이렇게 해주면 이 계수가 1, 1 되겠고 a 플러스 b의 제곱하면 계수가 1, 2, 1 되고 세제곱하게 되면 계수가 1, 3, 3, 1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ab 세제곱 이렇게 처리할 때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좀 계수들을 쭉 이렇게 써놨을 때 여기 이제 삼각형 모양을 이뤄서 이걸 이제 막 파스칼 삼각형이다, 파스칼의 삼각형이다라고 해주는데 계수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이렇게 좀 1, 2 더하기 해서 3 나오고 이렇게 더하기 해서 3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4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여기 1 양쪽 쓰고요. 이렇게 좀 합해서 4, 합해서 6, 합해서 4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돼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1, 4, 6, 4, 1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제 여기가 x 플러스 1의 4제곱 이런 형태. 와, 근데 이제 우리가 4제곱까지 연습을 안 하잖아요. 세제곱까지만 연습하는 거니까. 와, 이런 뭐 특이한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진짜로 좀 쉽지 않겠는데요. 그죠? 이거 좀 어떡하죠? 계수가 대칭구조라서 이 부분들이 연습이 된다면 이게 이제 뭐 제곱 빼기 제곱 형태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한 번에다가 x 플러스 1 제곱 빼기 이렇게 이제 한 번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럼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 이쪽은 뭐 혹은 이쪽엔 지금 실근이 나오겠죠. 이렇게 처리돼서 모든 실근의 곱이다. 그럼 이제 이쪽 실근 나온 파트 부분에서 계산해서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좀 답을 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면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다른 방법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주어진 식을 좀 일단은 만들어야 되겠고요. 만들 때 이제 이유가 중요하죠. 이제 완전 제곱식 모양 이런 부분이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럼 이제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4x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계수가 대칭 구조네 하면서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완전 제곱 된다는 게 뭐 4제곱 형태가 된다는 걸 모른다면 이 부분들을 그러면 가운데 차수로 이렇게 좀 공통 끄집어내서 x제곱에 x제곱분의 1 더하기 4배의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6 뭐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와, 쉽지가 않은데 뭐 t를 좀 치환하면 여기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4t가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돼서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 여기가 이제 뭐 t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1 t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 x제곱을 안에다가 이제 대입해 주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좀 가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와, 이런 것마저도 없고 아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단지 그냥 최고차가 x 4제곱에서 최고차 계수가 1이라는 것밖에 없다면 그럼 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인수분해 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해놓고 좀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와, 이건 뭐 전기에서 좀 살펴간다는 건 뭐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많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평상시에 이제 공부가 뭐 고등학교 곱셈공식이 그렇죠. 뭐 3차가 이제 기본으로 하지만 3차까지가 이제 이렇게 기본으로 돼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풀이 원리에서 풀어가는지 4차, 5차도 이제 이런 모양을 될 수 있겠다라는 그 원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학습이 돼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출제한 거니까 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직 10분도 안 되는데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을 풀어달라. 이참수 직선과 이참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풀어달라는 얘기는 절대부등식 이렇게 뭐 2번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프 개형 좀 개념 좀 볼까요? 최고차가 음이니까 위로 블록인 그런 그래프 그려져 있고 여긴 또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그려져 있고 중간에 뭐 직선을 이렇게 딱 통과하게 이런 형태를 좀 그려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겠죠? 자, 일단 이제 그러면 이 참수 사이에 좀 관계를 조금만 더 좀 살펴보면요. 3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9란 식이 있고 이쪽은 2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1이라는 식이 있는데 뭐 이 식을 조금 혹시 뭐 교점 있는지 좀 해서 이항시켜 가지고 좀 살펴보게 되면 5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0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5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라서 이 부분들이 이게 뭐가죠? 중근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2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봤을 때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가 좀 또 이동시켜 놓고 또 어딘가 좀 이동시켜 놔서 이렇게 교점표 자체가 2, 그죠? y좌표는 뭐 우리가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대입을 좀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4, 8에다가 19 그러면 마이너스를 되는 거예요? 이런 좌표에서 접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죠. 와, 그렇다면 이제 직선 자체가 뭐 그렇게 여기를 좀 통과하는 이런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풀이 자체를 좀 그냥 절대분등식 풀어가는 뭐 이런 형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효율적인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x 플러스 n 요 자체가 일단은 뭐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그럼 2를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니까 n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m 이렇게 좀 처리되는 관계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좀 좁아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뭔가 하나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을 좀 이용해서 해볼까요? 2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1하고 이건 mx n값 자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m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고 2x 제곱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m 플러스 10x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2m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게 뭐 접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판별식 D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m 플러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4배 8배의 2m 플러스 12 이꼴체로 숫자가 좀 커지는데요. 그래서 m제곱에다가 20인데 어떻게 되는가요? 16이 되는 거죠. 16 그러면 플러스 4m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100에서 2, 8이 16, 96을 좀 빼야 되는가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 값이 m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m 값이 이제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고 m 값이 마이너스 2라면 n 값은 그럼 플러스 3에서 mn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m 더하기 n 값을 구해달라. 그럼 뭐 당연히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일반적인 문제 풀이로 처음에 봤을 때는 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9가 이렇게 좀 뭐 이쪽이 뭐 크거나 같다 mx 플러스 n 이렇게 되는데 뭐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뭐 절대부등식 오른쪽도 뭐 절대부등식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래프 개형 사이에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좀 특이하게 둘이 이렇게 좀 접하는 그런 형태가 딱 아주 이제 특수 상황이 발생한 거죠. 보편적인 풀이가 아니라 주어진 그래프의 어떤 특수 상황을 좀 잘 이해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점 자체를 좀 찾아서 이걸 이용해서 한 풀이, 이게 좀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해 갈 수 있는 효율적인 풀이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프 사이 관계론을 좀 살펴가면서 풀이하는 부분 평상시에 연습 충분히 좀 해둬야 될 그런 좀 까탈스러운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x가 1보다 큰 자연수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요. 모든 x의 값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분자의 차수가 더 높다는 이야기는 일단 뭐 나누기를 좀 하는 수밖에 없죠. 2, 3차니까 0, 7, 9, 6 해서 나누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죠. 2에다가 2 마이너스 4 빼게 해주면 마이너스 2 5, 11, 9 이렇게 커지나요?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해서 또 빼기를 하게 되면 13에다가 5에다가 6 처리되겠고, 와우, 그럼 13까지 가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13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마이너스 26이 처리가 되는 거죠. 빼기를 좀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가 되나요? 빼게 해주니까 5에다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가 되니까 32 이렇게 처리해서 점식을 좀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식 자체를 어떻게 써지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3 더하기 뭐 나누는 부분들이 요게 좀 근데 또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겠고, 분자 부분들은 너무 8을 좀 튀어나가면 마이너스 8 이제 공통이 되니까 x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결과 이 부분들 뭐 일단은 x 값이 자연수니까 좌측에는 이 부분들은 뭐 자연수가 되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을 텐데, 그럼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이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뭐 쉽지가 않네요. 원래 그렇다고 해서 2차분의 1차 이런 형태의 함수는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미적분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최고차가 음이면 또 그래프 모양이 또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 해가지고 최대체도 사이에서 자연수 되는 걸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뭐 그래프형 공부 안 했으니 이런 건 좀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뭐 분자 부분들 보면 약분해서 뭐 다 사라져서 이제 이렇게 좀 남는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분모 이런 부분이 같을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x 플러스 2 이런 부분하고 좀 같다면, 그러면은 뭐 x 마이너스 1은 이제 8의 약수 계통이 돼야 되니까 1, 2, 4, 8 뭐 이런 것 중에 뭔가 하나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요 x 플러스 2랑 매치업할 수도 있고 이제 x 마이너스 1랑 매치업할 수도 있는 거긴데, 뭐 계수 자체가 또 여기 마이너스 2배에 이렇게 돼서 요게 x 플러스 2일 때, 그러면 이제 이때 x 마이너스 1은 1, 2, 4 이런 것들 좀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였 x 마이너스 4가 뭐 x 플러스 2랑 일치된다면 또 x 마이너스 1은 또 1이나 2 이렇게 해서 또 매치업해야 되겠고, 뭐 8까지 조사하려면 와우, 그 다음에 또 이쪽 뒤에 x 플러스 2 들어가는 거에 또 x 마이너스 1도 조사해야 되면 조사 항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일일이 좀 너무 힘드니까, 자, 이럴 때는 좀 순서를 좀 바꿔서요. 결국은 분모에 있는 부분들이 뭐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1, 2, 4, 8 이런 약수가 돼야 되니까 거꾸로 이제 찾을 수 있는 x를 좀 미리 좀 알아보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선행돼서, 그러니까 x 플러스 2 예를 들어서 뭐 거꾸로 해도 좀 되는 거니까요. x 플러스 2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수가 돼야 되는 건데, 자연수라고 해줬으니까 뭐 일단은 뭐 2보다 큰 숫자 계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 8 이 정도만 찾아도 되겠죠. x 값이 자연수라고 했는데 결과 자체가 뭐 음수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되겠죠. 8의 약수에서 원래는 이제 1, 2, 4, 8도 다 알아봐야 되는데 x는 0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x 값이 2하고 x 값 6만 좀 조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해서 조사 항목을 좀 줄여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x 값이 2라고 좀 생각해서 주어진 부분, 나눈 부분들을 좀 쓰게 되면요. 마이너스 8에다가 x 마이너스 4였으니까 대입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 되겠고, 여긴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되겠고, x마에 4가 되겠고 2 대입하면 1이죠. 4하고 1 이렇게 대입하는 거. 약분해서 하면 자연수가 되는 상관이 없죠. 이거 좀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6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에다가 6 해주면은 여기가 곱하기 2에서 분자에 벌써 이제 음수가 나오니까 음수도 좀 가능은 하죠. 일단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6을 좀 대입해주면 8에다가 여기가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약분되지만 여기는 안 되겠죠. 그러면 x값 2를 좀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x값이 4가 되게 되면은 분자 부분들이 0이 돼서 전체적으로 뭐지 나눠 떨어지는 거 해서 앞쪽 부분들에 이제 이렇게 자연수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눠 떨어지면 이 부분이 0이 돼가지고 당연히 자연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즉
즉 x값이 2하고 4 이렇게 좀 두 개가 나오는 그런 여기 있고 모든 x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여기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 뒤에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평상시 문제풀이 할 때는 나누기를 쭉 하게 되면 이 나머지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일반적인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좀 식이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숫자만 저런 나와 있어서 여기 부분들이 뭐 이거의 약수가 되면 됩니다. 뭐 이런 형태의 풀이가 흔한 문제 유형인데 이렇게 좀 문자까지 좀 나와 있어서요. 우리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푼다면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이런 거 좀 너무 고통스럽죠. 아직도 제가 항목도 다 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어쨌든 뭐 8이 약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좀 가격값 좀 큰 숫자를 좀 이용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조사할 항목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런 걸 이용해서 찾아가면 답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제 분자 부분 지금 분자를 고려한 겁니다. 분자 부분 이제 0이 돼 버리면 이제 나눠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되니까 4가 이렇게 또 답이 하나 더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까탈스러워서 마지막 이제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이하는 형태랑 조금 다른 측면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큰 흐름 틀 나누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가는 거다라는 큰 틀 개념 다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요. 확실하게 복습해서 잘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0번 살펴봅니다. 2차 방정식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알파 베타 주어지게 되면 두 군의 합 마이너스 3, 두 군 곱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좀 이용되는 건가요? 주어진 식 조건 보게 되면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타의 알파네요. 알파의 베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식을 좀 달리 좀 변형해서 베타는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F 알파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의 F 베타는 또 1이다 이런 모양들. 자 이렇게 되면 이 두 식의 좀 특징을 좀 이용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되죠. 마이너스의 x 플러스 3 fx 빼기 1은 0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이항시킨 거죠. 이항을 좀 오른쪽으로 시키면 이제 다 플러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바보같이 했네요. 자, 이런 형태의 좀 식을 생각했을 때, 이 식을 좀 만족시켜주는 값은 이제 알파 베타가 있겠다. 이런 얘기, 좀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 플러스 3의 fx 이렇게 처리해준 부분들, 플러스 이렇게 한 부분들에 알파 베타를 근원하는 식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신 fx 2차에다 이렇게 좀 곱하기 돼 있으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좀 3차식을 좀 만들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f0 이렇게 돼 있으니까 3f0 f0이 좀 1이라고 되어 있네요. 3 더하기 1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또 0을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b 값 좀 얻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엔 x에다가 또 마이너스 3을 좀 대입하게 되면요 여기가 좀 0 되는 항목이라서 1 이렇게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3 대입해 주니까 또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서 값을 좀 구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구해서 구한 다음에 또 이항시켜서 이제 최종적으로 fx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좀 풀이가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정리하는 절차 자체가 또 좀 많이 시간 걸리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또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편적인 또 풀이법 중에서 이제 이런 풀이법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좀 답을 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곱하기 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불편한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제 2차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fx 자체를 아예 ax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은 F형이 주어져 있으니까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아예 써가는 게 좋겠습니다. 베타에다가 AX 알파죠.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한 결과 1. 그 다음에 이제 알파에다가 A 베타 제곱 더하기 B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한 결과도 1. 이렇게 좀 식을 써놓고요. 이 식을 좀 만족해가는 것을 연립해서 풀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선은 좀 빼기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 이렇게 좀 전개했을 때 뭐가 하는 거야? A 알파 베타가 공통인가요? A 알파 베타 공통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처리되겠고 그 다음 전개된 부분들은 B 알파 베타 똑같은 거니까요. 소거 되겠고 B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처리해서 얼마?
0입니다. 이렇게 좀 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파 베타 계산 결과가 아까 주어진 식에서 마이너스를 나왔었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공통에다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가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해 가게 되면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해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여긴 좀 차를 이용해서 구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좀 합을 이용해서 또 식을 좀 세워가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A, 알파, 베타 또 역시 공통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되겠고, 가운데 부분은 똑같은 거니까 2B 알파 베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이렇게 되는 항목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A인데 A 값이 있으니까 또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은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b는 그럼 어떻게 처리되죠? 2b는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8 돼서 b 값은 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fx 자체가 좀 완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었나요? 상수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fx를 좀 구해서 처리가는 그런 항목. 이때 이제 두근의 p-q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좀 제곱하게 되면 p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4pq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두근의 마이너스 4에 16이 되겠고 두근 곱이 마이너스 1 됐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20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루트 20 루트 20이니까 이제 2루트 5 처리되면 되겠죠? 그래서 풀어가는 부분 됐습니까? 요 방법이 또 보편적인 풀이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형태에 따라서 뭐 식을 좀 변해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하게 좀 제가 제시해 드렸죠. 주어진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된 모양이니까 됐습니까? 이런 형태 만족해구는 중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를 좀 대표하는 거다 이런 뜻.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알파 베타 근원하는 식 이용해 가지고 이런 형태 여기까지만 좀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풀이법. 이제 구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 갑니다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fx를 좀 구해가야 되는 모양입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을 구하더라도 전개해서 다시 뭐 마이너스 뭐 이게 플러스 1 부분 이항시키고 또 이게 x 플러스 한 거도 나누게 해주고 정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좀 여기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식을 저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될 요식 만들었을 때 이제 이곳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뭐 연산을 다 한 다음에는 연산 갔으면 이제 뭐 계속 진행해 가서 이제 정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편함을 좀 느끼고 빨리 좀 다른 판단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더 효율적인 풀이였다 이런 부분들을 좀 느껴야 되겠습니다. 뭐 풀이법은요 차하고 합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주어진 뭐 근거 계술 관계 이런 거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이런 방법 제시해 드렸으니까 풀이도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풀이해가면서 좀 실력을 쌓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조금 뭐 처음에 좀 간단한 듯 보였지만 상당히 좀 복잡한 요소들이 군데군데 좀 있어가지고 연산이 좀 살짝 좀 복잡해진 감이 없지 않으니까 충분히 연습장에다가 연습을 해가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이참수 x제곱 주어져 있고 직선 주어져 있고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좀 시키는 거니까 그냥 그래프 좀 그려가 좀 볼까요? y는 이꼴 x제곱 있고 이렇게 됐습니까? y는 이꼴 x제곱에다가 y는 이꼴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서 만나는 점 AB 이렇게 표시가면 되겠죠? 뭐 축을 그려가면 이렇게 좀 대칭축까지 원점에서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A에서 X축의 평행한 그것을 그어서 만나는 다른 점을 C라고 한다. 이런 얘기는 뭐 평행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 C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B에서 만나는 점을 그어서 만나는 것을 D라고 하겠다. 또 이렇게 평행선 그어서 좀 D라고 하겠다까지 좀 가는 걸까요? 됐습니까? 자, 이때 AC 길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대칭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D 길이 역시 좀 평행선 그러니까 대칭 구조가 될 텐데 길이비가 1대2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이쿠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문자를 좀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근 형태로 넣어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결국 이제 x제곱하고 ax 플러스 b하고 이제 같다라고 해서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좀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근을 여기서 이제 만나는 근을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가야 되는 그런 모양인데 뭐 하나가 좀 음수적일 거니까 길이 b가 1대라고 했으니까 이쪽을 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x 좌표 자체를. 그럼 이제 이쪽은 뭐 그럼 뭐가 되겠죠? 2알파 넣으면 되겠군요. 2알파.
됐습니까? 그럼 요 간격 자체가 이제 1대2 돼야 되면 되는 거죠. 1대2 대칭 구조라서. 좀 이제 요 2차 방정식 그린 뭐 마이너스 알파, 2알파 이렇게 두 개가 되겠다. 평상식 같으면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좀 특색 있게 문제의 조건에 좀 맞춰서 글을 놓고 풀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풀이는 뭐 두군합, 두군곱 이거 해가는 거죠. 두군합을 실제로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이렇게 되는데 두군합은 뭐 A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되겠고 그러면 두근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두근 곱해주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모양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a 제곱분의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뭐 a 제곱 해주면 뭐 알파 제곱이 되겠고요. b 해주면 뭐 2 알파 제곱 처리되니까 이렇게 소거해서 계산 결과 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는 뭐 주어진 시간에 뭐 직선 긋고 뭐 그어서 뭐 이렇게 문장이 좀 길게 돼 있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파악이 조금 힘들어서 맨 처음에 저 곱을 팍팍 주는데 특히 뭐 길이비 1대2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허근하니까 다른 문제보다 더 평이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차함수 쭉 주어져 있고 직선 쫙 그어서 만나는 점 A라고 하겠다. 평행선 그어서 만나는 점, 평행선 그어서 만나는 점.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선 그어져 있으니까 이게 y는 꼴 x제곱이 y축에 대해서 대칭 구조니까 뭐 양쪽 의 간격이 이렇게 똑같은 거고 이쪽 간격이 이렇게 좀 똑같은 당연히 같은 건데 문제에서 길이비가 1대1이라는 얘기는 뭐 한쪽을 이렇게 좀 마이너스 알파 음수 쪽이라서 놓은 겁니다. 그럼 이쪽은 2알파 이렇게 놓는 거. 그럼 이게 2차 방정식 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에서 요렇게 해서 요런 모양 근 모양을 좀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키포인트. 그 다음에 근거와 계수 관계 이렇게 써가는 모양 됐습니까? 흐름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긴 문장 때문에 조금 이제 두려움을 좀 가질 수 있어서 흐름 좀 다시 잡아드렸으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신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떤 시험 문제의 문항수는 17문항이고요. 배점은 5, 6, 7, 8점이다. 되어 있습니다. 네 종류다. 17문항을 모두 맞추면 100점이 된다. 100점 만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점 받고 싶어라. 들어갈 수 있는 6점짜리 점수 문항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문항씩은 배치한다. 그러니까 뭐 배점이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문항수를 우리가 그러면 A, B, C, D 놓으면 되겠죠. A, B, C, D 이렇게 되면 문항수의 총합은 17문항. 점수는요 5A, 6B, 7C, 8D 이렇게 처리해서 100점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6점짜리 문항을 물어봤죠. 그럼 6점짜리가 이제 중간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 저기 좀 판단하기 좀 불편한 거니까요. 좀 작은 쪽 A를 좀 소개해 가겠습니다. 큰 쪽이 뭐 2개 있고 이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17-B-C-D 대입해서 이렇게 6B, 7C, 8D, 100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C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B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5B에다가 플러스 6B, B, 2C, 3D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35에다가 80이니까 15가 되겠죠. 15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좀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최대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죠. 문항수는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B 값이 1일 때 가능할까요? 가능하면은 이제 이게 좀 답이 되는 거겠죠. 최소값. 이 부분에 대한 14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쪽이 짝수가 되겠고 이쪽이니까 뭐 D 값이 2 되면 6 처리되는 거니까 이 C는 그러면은 뭐 8 이렇게 되니까 C 값 존재하는 거죠. 존재한다면 뭐 이게 좀 되겠습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클 때는 C하고 D가 뭐 1을 이렇게 됐을 때 최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되면 5가 사라져 가니까 그럼 B 값은 1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볍게 10 가능한 거니까 뭐 가장 큰 값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최대 최소 합을 구하라. 그러면 정답 11입니다.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어찌 생각하면 뭐 그냥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문항수 총합이 17이고 점수 총합이 100이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 자, 이때 이제 약간의 센스라면 우리가 좀 구해야 될 값이 이제 중간에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 최소 판단하는 게 좀 불편해서 문자를 좀 소거해 가야 되는데 작은 쪽이 이제 이렇게 A 하나가 있고 큰 쪽이 CD 이제 2개 있는 거니까 작은 쪽을 소거해서 이게 이제 B 가는 값 자체가 가장 작을 때 아니면 뭐 가장 클 때 이런 형태로 좀 한쪽으로 좀 방향으로 좀 돼 있어야 우리가 좀 나중에 이제 판단가 좀 수월해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식을 좀 세워가는 약간 좀 센스 있는 그런 우리가 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제시해드린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가지고 연산 여러분들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AB가 정수, N은 80 이하의 자연수, 조건들이 좀 탁탁 주어져 있는데요. 3차 당식 열심히 인수분해, 인수분해 모양까지도 다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인수분해 좀 진행해가면 되겠죠. 자, 진행을 좀 잘 하면 되는데, 와, 이게 좀 이렇게 과연 잘 될까요? 1, 0에다가, 이거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1 돼 있고, 마이너스 1 처리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1 써주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되니까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B 해서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N 처리되는데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이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식도 재밌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B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인수분해 됐을 때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이렇게 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근과계 소유 관계에서 A 플러스 B 더하기 해주면 1이다 이런 관계가 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이 또 0이 돼야 되죠.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AB는 이꼴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두 숫자 아이고, 근데 이제 뭐 곱하기해서 마이너스 N 되다 보니까 숫자 중에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군요. 되셨죠? 이런 문제. 정수 이렇게 되어 있고, 순수상 개수를 구해가라 이런 얘기죠. 뭐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0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숫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 2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에 3 이런 형태로 해서 쭉 가야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80 이하라고 했으니까 8, 9, 70이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8, 9, 70이 이런 모양. 그 다음에는 90 이렇게 되는 거 안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 봐서는 8개인데 우리가 좀 AB 이게 좀 순서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요거 곱하기 2 하는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군요. 일단은 이쪽 모양에서 이제 8개 나온 거에서 AB 지금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게 마이너스 1, 2가 되는지 2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이렇게 좀 두 종류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걸 좀 감안해서 처리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2, 8, 16 해서 정답 16가지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3차식 이제 조립제법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좀 깔끔깔끔해서 이론 정리를 좀 딱 매치업 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 되면 X 플러스도 같이 양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근 합, 두근 곱 이런 모양들 중간에 간단하게 이론 사용된 부분들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접근이 좀 용이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당식 f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키는 항등식이라고 돼 있죠. 항등식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연관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뺐을 때 최고차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형태니까 fx는 2차식이라는 것을 좀 미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좀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풀이가 가능한가요? 가령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은 3, 2니까 F0은 2다 이런 정보를 얻어가는 건데 이 정보는 얻는데 1 집어넣은 것이 1을 F1 안 되겠습니다. 그냥 FX는 그냥 AX제곱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대신요 기왕치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C값은 2입니다. 이렇게 좀 놓고 풀면 되겠죠. C값은 하나는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3fx 처리해주면 3ax 제곱 3bx 플러스 6 처리되면 되겠고 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ax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x 되는가요?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냥 4군요. 오이쿠, x보는 아니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에서 또 빼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3fx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그러면 ax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b자가 또 빠졌네요. 참 5bx 처리되겠고 플러스 2 처리해서 나올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 계산 결과가 뒤쪽에 이렇게 딱 조져 있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fx라는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a 값이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x제곱이 되겠고 5b가 20이 됐죠. 그럼 b 값이 4니까 4x 플러스 2 해서 fx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 방정식을 만들어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가볍게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그냥 조진식 그러니까 2차라는 부분들 인식해가는 부분들이 조금은 제가 좀 너무 설명 쉽게 했나요? 근데 주어진 맨 앞에 보면 3fx 마이너스 2fx 이렇게 되면 최고차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모양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2차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뭐 여기 부분들은 요걸 뭐 안 했다면 여기를 뭐 C 이렇게 놓고 풀어도 큰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풀이하는 데 크게 영향이 있는 항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됐죠? 각각 항 만들어서 계산해 가지고 뭐 항등식이니까 뭐 계수 비교해 가는 거니까 그 다음은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fx를 구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연립방정식 조제인데요. 푸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2차 연립방정식이죠. 2차 연립방정식 풀어갈 때 뭐 가장 기본은 1차, 2차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뭐 이렇게 대입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2차 이렇게 좀 나와 있을 때는 두식 중에 하나가 이제 0인 부분들을 빨리 찾아야 되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그 다음에 대입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뭐 지금이 딱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뭐 그 다음에는 좀 또 다른 풀이법으로는 뭐 최고차 항 소고 이렇게 해가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상수항 소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x 플러스 y, 뭐 xy 이런 것들을 뭐 치환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은 이제 첫 스타트 부분이 이제 바르게 안 되면 뭐 헤매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요. 뭐 어떤 풀이법들이 있는지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지금은 는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1, 1에다가 2, 3에서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크로스로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x-2y, x-3y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x 값이 한 번은 2y일 때, x 값이 3y일 때 이렇게 이제 두 번 풀이를 좀 진행해주면 되겠죠. 이 과정을 다음 시간에다가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x에다가 2y 집어넣으니까 4에다가 8y 제곱에다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은 9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y제곱은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값이 한 번은 3, y값이 한 번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x값은 이거 대입해주면 되겠죠. 6,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6 해서 답 두 개를 좀 구하면 되겠고요. 3y를 또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에다가 18y제곱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6y제곱이 되겠고 3y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9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9를 빼니까 9y제곱이죠. y제곱은 그럼 1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y값이 1, y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1을 좀 대입해주면 x값은 3, x값은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정답은 뭐 4종류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2차 연립 풀어갈 때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2차 부분에 하나 0이 되겠으면 이제 인수분해 결과를 대입 그래서 진행한다. 풀이법은 이제 이렇게 좀 돼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쭉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대신 이제 다른 풀이법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2차 부분이 둘 다 이제 0이 아닌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상수항 소고 이렇게 처리되겠고 2차 항이 좀 독특하게 항이 하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최고차 항 소고 그 다음에 이렇게 xn승,yn승 이런 것들 같을 때는 이렇게 또 치환해서 풀어가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 정확하게 풀이법을 기억해가는 것이 2차 연립 풀이의 핵심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주어진 부분들 결과가 좀 실수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단 이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오메가 바 제곱 분의 오메가 이런 부분들이 실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뭐 유리화를 좀 먼저 해도 되겠죠. 오메가 그러면 바 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좀 곱하게 해주게 되면 이게 오메가 세제곱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실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실수가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수되는 형태니까 이 부분 어쨌든 실수 이렇게 처리됐을 때 오메가 세제곱이 실수다 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수이기 때문에 역수를 하더라도 오메가 바 제곱을 처리해야 되는데 역수를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또 실수가 되니까 이때는 또 오메가 바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오메가 바의 세제곱 처리하더라도 결과가 좀 실수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메가 세제곱하고 오메가 바 세제곱 결과가 좀 같아지는 거니까요. 이항시켜서 오메가 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한 결과가 좀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뭐 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여기 또 더하기가 하나 있네요. 오메가 바 결과가 좀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메가 바 결과가 좀 4가 되겠다.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단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가지고 근으로 하는 좀 2차식을 좀 만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두 군의 합이 지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두 군의 곱해서 우리가 열심히 구했으니까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좀 만들 수가 있겠죠? 즉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4는 이꼴 제로입니다. 이런 뜻이니까 문제에서 풀이해야 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이 부분들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또 오메가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주어진 2차식이 있으면 이곳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기 하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마이너스 플러스 4 양변에 좀 곱하기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다? 8이다 라고 또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뭐 원리에서 좀 2차식 만들어 놓으니까 뭐 줄줄이 잘 풀리는군요. 자, 다음 값을 또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메가 5제곱 뭐 세제곱이 8이니까요 8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8 오메가 일단 1차로 좀 고쳐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2 오메가 플러스 25 이렇게 해서 주어진 식 부분도 이제 세제곱이 8입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5 오메가 제곱에다가 10 오메가에다가 플러스 25 이렇게 처리되는데 주어진 식 부분들도 좀 이용하면 되겠죠. 뭐 5배에다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그 다음에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이 부분들이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20 해서 25 처리해서 최종 5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1차까지 맞춰도 됐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뭐 큰 무리가 없겠죠. 1번에서 이제 풀이한 결과 그러니까 뭐 3번 문제 풀이하려면 1번에서 나왔던 결과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그 다음에 2번에서 얻었던 오메가 세제곱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전체적인 높은 차수에 있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 간다 이런 뜻이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좀 풀이를 해드리긴 했는데 좀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요 부분들이 실수입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 우리가 이제 뭐 유리화하는 형태로 좀 만들었을 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를 하게 되면 요거는 항상 실수라는 사실은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실수라는 사실 알고 있어야 돼서 결국은 오메가 세제곱이 실수입니다. 이런 결과를 좀 내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도 세제곱이 실수다라는 얘기 보통 여기 뭐 두 개의 결과가 좀 서로 이제 같아져야 되는 그런 형태 이 부분을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좀 2차 부분 이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겠고 문제에 주어진 걸 또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군의 합곱 형태, 오메가 바를 근원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제 2차 방식을 떠오르가는 이 절차 자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러니까 평상시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다뤄보지 못했다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풀이가 될 수도 있는 좀 까탈스러운 이론이니까요. 뭐 연습장부터 좀 메모해가면서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익혀가려고 좀 여러분들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제법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7번 소수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신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참수의 그래프와 1참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AB라고 하겠고 2참수 그래프고 만나는 점을 또 A', B'이라고 하겠다. OAB, OA', B' 이런 삼각형이 모두 직각삼각형이 되나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때 원래 두 직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이게 좀 쉬운 부분들이 아닌데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거는요. y는 이퀄 x제곱 되는데 기울기가 2분의 1 x니까 뭐 좀 그어야 되겠죠. 만나는 점 a, b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는데 뭐 원점 잡아서 직각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직각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c1 이퀄 제로 여기서 이제 만나는 근들을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점 좌표가 알파 컴마 알파 제곱 b점 좌표가 베타 컴마 베타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OA 기울기를 좀 구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분의 알파 제곱이니까 뭐 알파 이렇게 좀 나오겠죠. 그럼 OB 기울기 구하기 하더라도 이 부분도 베타 이렇게 좀 처리가 될 텐데 이게 지금 수직이 된다는 이야기는 두 직선에서 수직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직이다라고 해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네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교과 과정 이건 좀 이게 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나와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좀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좀 풀이가 좀 곤란한 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거 난이도 짱이잖아요. 어쨌든 좀 집중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 곱이
기울기 곱이 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뭐 이런 이론이니까 지금 이곳에서 이제 알파 베타 곱하기 해주면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좀 처리되니까 뭐 여기서 이제 두 군의 곱 자체가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니까 곱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C1인데 이게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C1 값 자체가 얼마다 1이다라는 정보를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역시 이번에도 이렇게 처리해서 이번엔 좀 거꾸로 해줘야 되겠죠? 뭐 직선 자체에서 또 역시 만나는 점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요건 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c2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시 만나는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 A 프라임 좌표가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고 B 프라임 자체가 또 베타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우 똑같은 이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C2도 역시 1입니다라고 해서 직선 두 개를 좀 각각 구해놓을 것 같습니다. 뭐 직선을 좀 놨으니까 식을 좀 깔끔하게 좀 써볼까요? y는 이퀄 2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좀 하나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y는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좀 구해놨습니다. 이 둘로 이루어진 삼각형에서 뭐 넓이 이렇게 하는 거였으면 좋으련만 사실 좀 우리가 이 문제는 좀 이게 좀 아이고 이게 진짜로 이렇게 어렵게 나와도 되는 건가요? 수직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이라고 좀 중간에 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럴 때 우리가 좀 이론 직선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A, B 좌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직각이 5에서만 직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A 이런 부분에서 직각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직선이 이제 기울기가 양수에서 쭉 올라간 거라서 B에서 직각되지는 않겠지만 A에서 직각되는 이런 경우가 좀 생기니까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쪽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 직선 자체가 y는 이꼴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돼서 그럼 뭐 A점 좌표 자체가 그러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좀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y는 이꼴 2분의 1x 플러스 c1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2,4를 좀 지나야 되는 거니까 c1 값 자체가 이제 5가 되겠죠. 해서 y는 이꼴 2분의 1x 플러스 5입니다 라는 직선을 좀 또 하나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기울기가 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쪽에 이번에 또 B 부분에서 수직되는 이런 경우를 한다면 이것도 이제 y는 이꼴 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x제곱은 교점이니까 이때는 B 프라임이겠죠. B 프라임 좌표 자체가 1,1을 좀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직선은 우리가 마이너스 x 1,1을 좀 지나야 되겠죠. C2였죠. y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C2 이렇게 되는데 1,1 이렇게 대입해 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되는 직선 해서 직선을 좀 이렇게 여러 개를 좀 생각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우. 이런 걸 가지고 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 x 플러스 1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인 게 이제 2분의 1 x 플러스 5도 있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었고 y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있으니까 직선 관계에서 서로 만나는 그 부분이 이제 크로스해서 이렇게 좀 처리되면 이제 와우 4번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와 그럼 이제 답이 좀 4종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 집중해서 좀 잘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좀 풀이를 좀 진행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둘 다 1, 1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직선에서 이제 둘 다 1에서 이렇게 좀 만나는 거죠. 1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요거는 뭐 첫 번째 거는 좀 가볍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좀 결합된 이런 부분들은 요건 이제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처리니까 이제 2분의 3에서 가볍게 이제 넓이 하나는 좀 가볍게 끝났죠.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결합된 2번 형태를 처리하려면 일단 교점 자체가 2분의 이항시키니까 2분의 3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2분의 3x는 1 이렇게 쳐야 되니까 x좌표가 2분의 3 있고 1 이렇게 쳐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분의 1을 좀 대입해 주게 되면 그럼 직선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1 이렇게 해서 쭉 그어가는 거고 하나는 2 돼서 이렇게 돼서 이제 2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 좌표 됐고 좌표를 또 3분의 1을 대입하니까 3분의 6에서 3분의 1에서 3분의 4가 되는 건가요? 높이가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 하나 이렇게 소가 되니까 넓이 자체는 3분의 8 해서 나오겠죠? 3분의 8에서 두 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을 구하게 되려면 직선 자체가 5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여기는 1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점 자체를 구하면 2분의 3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고 3분의 8을 대입해 주니까 높이 자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고 3분의 1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11에다가 높이도 3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와 넓이 자체는 그러면 6분의 121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번째 거를 하게 되면은 직선은 그대로 돼 있고 이 부분만 2로 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교점 자체만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3x는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 처리되니까 x좌표가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 대표면 높이가 4가 되죠. 그럼 2분의 1에 높이 4 썼고 밑변 길이는 1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에다가 24 해서 넓이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우, 다 푸는 것 같습니다. 넓이 자체가 2분의 3, 3분의 8, 6분의 121, 24 이렇게 좀 4개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중요한 파트 부분들은 이게 좀 수직이 됩니다라는 기울기할 때, 와, 이게 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울기고 마이너스 1 부분들은 지금 이 교과 과정에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제 능력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배워서 내용을 지금 이것도 그렇다고 뭐 증명 절차를 또 해서 하자니 이거 좀 너무 길어져서 그냥 수직은 기울기고 마이너스 1이다. 이건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좀 기회가 되면요, 뭐 수직되는 부분들은 뭐 기울기고 마이너스 1 부분들은 나중에 기말고사 파트에 있는 어떤 이론 강의들을 좀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부분 봤을 때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좌표를 처리했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 구해서 기울기 곱해서 C1 좌표를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C2 좌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 해서 직선 방향식 만든 과정 연습 좀 충분히 좀 해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이쪽에서 양으로 이제 증가해 갔으니까 이쪽이 좀 큰 값에서 A에서 직각이 될 수도 있고 B 프라임 부분에서도 직각이 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건 역시 또 기울기 곱을 이용하면 이때 이제 원점에서 그은 직선 방식, 원점에서 그은 직선 방식 이것들을 좀 쉽게 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좌표를 좀 이렇게 좀 찾아갈 수가 있겠죠. 좌표 찾아서 직선들을 좀 완성시켜서 문제에서 뭐 서로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평행 곱끼리 뭐 수직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크로스된 이런 부분들을 형태로 해서 4개의 답안이 좀 작성이 돼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처리해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까탈스럽죠. 그냥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신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상당히 까탈스러운데 학습을 통해서 좀 실력 향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분히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또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실력 쌓는 그런 좋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